조용한 박물관의 복도를 걷습니다. 발소리는 대리석 바닥에 부드럽게 흡수되고 공기는 차갑고 건조합니다. 유리 진열장 너머로 작은 점토 기둥 하나가 보입니다. 웰드 블런델 프리즘이라 불리는 이 물체는 사각 기둥 모양으로 내면 모두에 빼곡하게 얄기 문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손을 뻗어 만질 수는 없지만 장갑을 끼고 그것을 들어본 학자들은 말합니다. 점토의 표면이 거칠고 무겁고 시간의 무게를 품고 있다고. 이 프리즘은 약 4천년 전 어느 수메르 서기관의 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이것을 신화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행정 문서처럼 역사 기록처럼 사실로서 이것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홍수가 모든 것을 덮쳤다. 이 짧은 문장은 시간의 경계선이 되었습니다. 홍수 이전과 이후, 그 이전의 왕들은 수만 년, 수십만 년을 통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룰림 왕은 28,800년을 다스렸습니다. 엠멘누안나 왕은 43,200년을. 이 숫자들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수명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수메르의 서기관은 이 숫자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도 해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기록했습니다. 마치 그것이 당연한 사실인 것처럼 이들은 이 기록을 보존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여러 도시에서 여러 필사본으로 복사되었습니다. 이것은 외계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음모론도 아닙니다. 이것은 문명이 스스로에게 남긴 질문입니다. 이들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무엇을 잊지 않으려 했을까요? 그리고 왜 이 숫자들을, 이 불가능한 연대기를 그대로 보존했을까요? 지금 당신은 이 질문을 안고 잠에 듭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과거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고고학자들이 우루크의 유적을 발굴했을 때 그들은 당혹스러웠습니다. 마을이 천천히 성장하여 도시가 되는 과정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루크는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기원전 4천년경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평원에 거대한 도시가 등장했습니다. 신전이 있었고 행정구역이 있었고 거리가 있었고 무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자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문자 체계입니다. 그런데 이 문자는 실험 단계가 없었습니다. 서툰 그림에서 점차 발전한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초기 점토판에서도 이미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기호가 사용되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이미 준비된 지식을 적용한 것처럼. 관계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평원은 홍수와 가뭄이 반복되는 곳입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물을 통제해야 합니다. 우루크에는 이미 중앙집권적으로 계획된 수로와 저수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직과 권력과 합의가 필요한 일입니다. 누가 물을 관리할 것인가? 누가 노동을 조직할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이미 존재했습니다. 도량형도 표준화되어 있었습니다. 곡물을 재는 단위, 토지를 측정하는 방법, 거래를 기록하는 봉인 문화, 실린더 인장이라 불리는 작은 돌 도장들이 수천 개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재산과 계약을 증명하는 도구였습니다. 복잡한 사회를 전제로 한 기술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문자, 행정, 종교, 무역, 건축, 마치 어느 날 갑자기 문명이 켜진 것처럼 학자들은 우바이드 문화를 그 기원으로 봅니다. 우루크 이전에 존재했던 작은 농경 공동체들. 그러나 우바이드에서 우루크로의 전환은 너무 급격합니다. 질적 도약이 있었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도약. 수메르인 스스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권은 하늘에서 내려왔다. 신들이 인간에게 문명을 주었다. 이것은 신화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기억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작이 아니라 복원, 처음이 아니라 재건. 어쩌면 우루크는 무언가를 다시 시작한 곳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잃어버린 무언가를. 수메르 왕 목록은 단순한 신화가 아닙니다. 구조가 너무 체계적이기 때문입니다. 홍수 이전에 5개의 도시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리두, 바드티비라, 라라크, 시파르, 슈루팍. 각 도시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총 8명의 왕이
홍수 이전에 다스렸습니다. 그들의 통치 기간을 모두 합치면 24만 년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이 숫자들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패턴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통치 기간은 3600의 배수이거나 특정한 수학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60진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숫자들은 그 체계 안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 통치 기간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1000년, 500년, 200년, 점차 현실적인 범위로 가까워집니다. 길가메시 왕은 126년을 다스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길지만 신화적 숫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더 후대로 갈수록 통치 기간은 수십 년, 10여 년으로 줄어듭니다. 마치 시간이 점차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어떤 학자들은 이 숫자들을 상징으로 해석하려 합니다. 왕의 권위를 과장한 것이라고, 신화적 시간 감각이라고.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수학에 능했습니다. 그들은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달의 주기를 알았고, 계절을 예측했고, 토지를 측정했습니다. 그들은 현실과 상징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숫자들을 그대로 남겼을까요? 왜 수정하지 않았을까요? 왜 설명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이것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무언가를 기록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전승된 것, 물려받은 것, 그들 스스로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중요하다고 믿었던 것, 홍수는 그 경계선입니다. 그 이전의 시간은 다른 종류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의 시간은 우리가 아는 시간입니다. 수메르인들은 이 경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연대기적 공백을 있는 그대로 보존했습니다. 설명하지 않고 정당화하지 않고 그저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정직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홍수 이야기는 수메르 문명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에리두 창세기에서, 아트라하시스 서사시에서,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이야기의 구조는 비슷합니다. 신들이 홍수를 일으키기로 결정합니다. 한 신이 한 인간에게 경고합니다. 그 인간은 배를 만듭니다. 그는 생명을 보존합니다. 동물들과 씨앗과 지식을. 홍수가 지나간 후 그는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문명이 다시 시작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식도 함께 보존되었다는 점입니다. 아트라시스는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생명만 구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술과 지식도 함께 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문명의 연속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고학적으로도 홍수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레너드 울리경이 우르에서 발굴했을 때 두꺼운 진흙층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위와 아래로 운하층이 다릅니다. 키시와 슈르팍에서도 비슷한 층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역적 재난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의 범람. 그러나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세계 전체가 물에 잠긴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들이 아는 모든 도시가, 모든 땅이 물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도덕적 심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문명적 단절의 기억입니다. 무언가가 끊어진 순간, 연속성이 깨진 순간, 그리고 그 이후 무언가를 다시 만들어야 했던 순간, 기억이 신화가 되는 과정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실제 사건이 이야기로 변하고, 이야기가 의례로 변하고, 의례가 기록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그 깊은 곳에는 경험이 있습니다. 누군가 물을 보았습니다. 누군가 살아남았습니다. 누군가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수천 년 동안 전해졌습니다. 점토 위에, 목소리 안에, 의식 안에. 지금 이 순간, 잠 속에서 당신은 물의 이미지를 봅니다. 천천히 밀려오는 물, 모든 것을 덮는 침묵, 그리고 그 위로 떠오르는 작은 배 하나. 플림프턴 3.2이라는 이름의 점토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뉴욕 컬럼비아 대학교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1800년경 바빌로니아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지식은 훨씬 더 오래되었습니다. 이 점토판에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응용한 삼각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타고라스는 기원전 6세기 인물입니다. 그보다 1000년 이상 전에 수메르인들은 이미 그 지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점토판에는 설명이 없습니다. 공식의 유도 과정이 없습니다. 왜 이것이 작동하는지에 대한 논증이 없습니다. 단지 숫자들의 목록만 있습니다. 정확하고 체계적이고 완성된 목록. 마치 이것이 이미 알려진 것, 이미 증명된 것, 당연한 것처럼 수메르인들은 60진법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비직관적인 선택입니다. 인간의 손가락은 10개입니다. 대부분의 문명은 10진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수메르인들은 60을 기본 단위로 삼았습니다. 왜일까요? 60은 많은 수로 나누어집니다. 1, 2, 3, 4, 5, 6, 10, 12, 15, 20, 30, 60. 이것은 계산을 편리하게 만듭니다. 특히 분수 계산에서. 그러나 이것은 우연히 발견할 수 있는 체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중한 선택입니다. 깊은 수학적 통찰을 필요로 하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는 지금도 60진법을 사용합니다. 1분은 60초입니다. 1시간은 60분입니다. 원은 360도입니다. 이것은 모두 수메르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입니다. 4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체계는 살아남았습니다. 수메르에는 서기관 학교가 있었습니다. 에두바라 불렸습니다. 점토판 집. 그곳에서 어린 학생들은 문자를 배우고 계산을 배우고 행정을 배웠습니다. 교육용 점토판이 수천 개 발굴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연습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배웠습니다. 그러나 발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승받았습니다. 이미 완성된 체계를 수메르인들은 수학을 신이 준 질서로 보았습니다. 우주의 법칙, 변하지 않는 진리. 그들은 이것을 계산했지만 만들지는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발견이었습니다. 발명이 아니라 어쩌면 그들이 옳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수학은 정말로 전승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기억된 것, 잊지 않으려 애쓴 것, 홍수 이전부터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들이 천천히 움직입니다. 계절마다 다른 별자리가 나타납니다. 수메르인들은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무라핀이라는 천문 문헌이 있습니다. 별의 목록, 이것은 기원전 1000년경에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의 관측 기록은 훨씬 더 오래된 것입니다. 별과 계절의 관계, 어떤 별이 떠오를 때 씨를 뿌려야 하는지, 어떤 별이 질 때 수확해야 하는지, 금성의 움직임. 금성은 새벽에 보일 때와 저녁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주기는 복잡합니다. 정확히 예측하려면 수십 년의 관측이 필요합니다. 수메르의 기록은 정밀했습니다. 날짜와 위치와 시간, 이것은 한 사람의 일생으로는 모을 수 없는 데이터입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관측되어야 합니다. 누가 이것을 조직했을까요? 지구라트라는 거대한 계단식 탑이 있었습니다. 신전이기도 했지만 관측 플랫폼이기도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밤마다 하늘을 보았습니다. 기록했습니다. 해석했습니다. 점성술과 과학의 경계는 모호했습니다. 별의 움직임은 신의 뜻이었고 동시에 자연의 법칙이었습니다. 예측 가능한 하늘, 반복되는 패턴, 이것은 질서였습니다. 혼돈 속에서 발견한 질서. 그리고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도가 필요했습니다. 연속성,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의 전승, 지식의 축적, 수백 년, 수천 년의 기록. 이것은 개인의 호기심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문명의 기획입니다. 집단의 기억, 그리고 수메르인들은 이것을 해냈습니다. 별빛 아래서 조용히 끈질기게. 밤하늘은 변하지 않습니다. 4000년 전에 본 별자리를 우리는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수메르인들이 기록한 그 별들을, 그들의 목소리는 사라졌지만 그들이 본 하늘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감는 눈 위로 별빛이 천천히 내려옵니다. 에리두에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엔키 신에게 바쳐진 신전. 고고학자들이 이것을 발굴했을 때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18개의 층이
있었습니다. 가장 아래층은 매우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단순한 구조. 그러나 이미 신전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 위로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신전들이 지어졌습니다. 18번. 각 신전은 이전 신전 위에 세워졌습니다. 방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축은 유지되었습니다. 설계의 기본 원리는 동일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연속성입니다. 가장 최초의 작은 신전이 이미 완성형이었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점입니다. 시행착오의 흔적이 없습니다. 점진적 발전의 과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신전은 신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모든 신전은 그것을 확장하고 정교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구데아라는 왕의 기록이 있습니다. 라가시의 통치자였습니다. 그는 신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원통형 점토판에 그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구데아 실린더. 그는 꿈을 꾸었다고 말합니다. 신이 그에게 나타나 설계도를 보여주었다고, 어떻게 신전을 지어야 하는지, 어떤 재료를 사용해야 하는지, 어디에 기둥을 세워야 하는지. 이것은 신화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중요한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건축 지식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생각. 이것은 신에게서 받은 것이라는 생각. 전승된 것, 지켜야 하는 것.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건축물들은 공학적으로 놀랍습니다. 거대한 무게를 지탱하는 구조, 홍수에 견디는 기초, 환기와 배수 시스템. 이것은 경험의 축적입니다. 그러나 그 경험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공간은 기억을 보존합니다. 신전에 들어서면 당신은 수천 년 전 사람들이 느낀 것을 느낍니다. 같은 비율, 같은 방향, 같은 빛의 각도. 신전은 책이 아닙니다. 글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억 장치입니다. 형태로 새겨진 지식, 돌과 벽돌로 쓰인 이야기. 천천히 걷습니다. 고요한 복도, 그림자와 빛,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 그리고 당신은 압니다. 이곳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슈루팍의 교훈이라는 문헌이 있습니다. 홍수 이전의 마지막 도시 슈루팍. 그곳의 왕이었던 슈루팍이 아들 지우 수드라에게 남긴 조언들입니다. 이것은 지혜 문학입니다. 실용적이고 세속적인 조언들.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좋은 이웃이 되어라. 계약을 지켜라. 여자를 존중하라. 어른을 공경하라. 이것은 복잡한 사회를 전제로 합니다. 거래가 있고 재산이 있고 법이 있고 위계가 있는 사회. 단순한 부족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 지혜는 아버지에서 아들로 전해집니다. 구조가 친밀합니다. 개인적입니다. 그러나 내용은 보편적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문화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윤리. 그리고 이것은 홍수 이전의 것으로 프레임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권위를 부여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것은 진실하다. 오래된 것은 검증된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오래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문명이 처음 형성될 때부터 있었던 지혜, 인간이 함께 살기 위해 필요했던 규칙. 이 문헌은 수천 년 동안 복사되었습니다. 수메르어에서 아카드어로, 바빌로니아 시대에도 아시리아 시대에도. 왜 이것이 계속 복사되었을까요? 이것은 지키는 것입니다. 지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 서기관들은 보수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전통을 존중했습니다. 오래된 문헌을 정확히 복사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변형하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이것은 문화적 DNA입니다.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행동의 코드. 윤리와 사회 질서의 기억. 당신은 지금 이 조용한 목소리를 듣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삶의 지혜를, 인간다움을 부드럽게, 천천히, 잠으로 이끄는 목소리. 메소포타미아에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아수라 불렸습니다. 그들은 진단하고 예후를 판단하고 치료했습니다. 의학 문헌이 수백 개 남아 있습니다. 증상의 목록, 약물의 처방, 외과적 시술. 이것은 체계적입니다. 경험에 기반한 지식입니다. 이 환자는 이런 증상을 보인다.
이런 치료를 하면 낫는다. 이런 치료를 하면 죽는다. 기록되고 축적되고 전승됩니다. 약물 처방은 놀랍도록 구체적입니다. 이 식물의 뿌리와 저 식물의 잎을 섞어라. 물에 끓여라. 하루에 3번 마시게 하라. 일주일 후에 증상이 개선될 것이다. 외과 수술도 있었습니다. 농양을 제거하고 뼈를 고정하고 상처를 봉합했습니다. 하무라비 법전에는 의사의 책임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성공하면 보상을 받고 실패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이것은 의료가 전문 직업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역할. 그러나 동시에 마법도 있었습니다. 주문과 의례, 악령을 쫓는 의식, 부적과 기도.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이것은 통합입니다. 몸과 마음, 물질과 영. 그들은 질병을 총체적으로 보았습니다. 육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도 영혼도 신과의 관계도. 의료 지식의 기원은 어디일까요? 이것도 신에게서 받은 것이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엔키 신이 인간에게 치유의 기술을 가르쳤다고, 닌기르수 신이 약초의 비밀을 알려주었다고. 이것은 신화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존경이 있습니다. 지식에 대한 존경, 생명에 대한 존경. 누군가 처음 이 약초가 열을 내린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처음 이 시술이 생명을 구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발견은 전해졌습니다. 세대를 거쳐 점토판 위에, 스승에서 제자로, 그리고 수천 년 후 우리는 여전히 그 지혜의 후손입니다. 치유의 기억, 돌봄의 기억, 고요히 회복되는 몸의 이미지. 당신은 지금 편안합니다. 천천히 숨쉽니다. 치유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돌아봅니다. 지금까지 본 것을 패턴이 보입니다. 반복되는 테마, 갑작스러움. 도시는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완성도, 문자는 처음부터 체계적이었습니다. 보존, 불가능한 숫자들도 그대로 남겨졌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메시지입니다. 과거가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 문명은 발명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문명은 기억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홍수 이전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지식, 기술, 조직. 그것은 끊어졌습니다. 물에 의해, 재난에 의해, 시간에 의해. 그리고 그 후 살아남은 자들이 다시 시작했습니다. 기억을 바탕으로. 완전하지는 않지만 충분한 기억. 문명이 여러 번 시작되었을 가능성. 이것은 과학이 아직 증명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능성을 닫을 이유도 없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보았을까요? 그들은 시작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승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신들이 준 것을 지키는 자, 과거의 지혜를 보존하는 자.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과학은 많은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우르크의 갑작스러운 등장, 수학의 완성도, 천문 관측의 연속성. 이것들은 여전히 질문입니다. 열린 질문. 우리는 질문을 닫지 않아야 합니다. 확신보다 호기심이 더 중요합니다. 단정보다 탐구가 더 가치 있습니다. 침묵도 답입니다. 우리가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 여백을 남겨두는 것. 역사는 직선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순환일지도 모릅니다. 파도처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문명이 피어났다가 사라졌다가, 그리고 다시 피어나는. 수메르는 그 파도의 하나였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오래된 파도가 아니라 우리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파도. 그 이전에도 파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흔적이 어쩌면 이 숫자들 안에, 이 신화들 안에, 이 체계들 안에 남아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점토판 위에 새겨진 외기 문자, 별빛 아래 서 있는 지구라트, 신전의 조용한 복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하는 지혜, 의사가 환자를 돌보는 손길. 이 모든 것이 기억입니다. 형태로 남은 기억, 행동으로 이어진 기억. 우리는 지금 그 기억의 끝에 서 있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메르의 도시들은 모래에 묻혔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남긴 것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60진법으로 시간을 잽니다. 별자리를 같은 이름으로 부릅니다. 홍수 이야기를 되풀이합니다. 지혜를 다음 세대에 전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들의 후손입니다. 직접적인 혈통은 아닐지라도 문화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는 같은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수메르인들은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질문을 보존했습니다. 점토 위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질문이 살아있다면 탐구는 계속됩니다. 이해는 깊어집니다. 진실은 조금씩, 천천히 드러납니다. 이제 당신은 깊은 곳에 있습니다. 잠의 문턱, 의식과 무의식 사이. 이곳에서 시간은 다릅니다. 과거와 현재가 섞입니다. 수메르의 서기관이 당신 옆에 앉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용히 점토판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당신의 꿈을, 어쩌면 우리의 질문을, 그리고 수천 년 후 누군가 그것을 발굴할 것입니다. 읽을 것입니다. 궁금해할 것입니다. 이것은 순환입니다. 끝없는 순환. 기억하고 잊고 다시 기억하는. 당신은 이제 편안합니다. 호흡은 느리고 깊습니다. 몸은 무겁고 따뜻합니다. 수메르의 이야기가 당신을 감쌉니다. 부드러운 담요처럼 오래된 지혜가 속삭입니다. 괜찮다고. 모든 것은 흘러간다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남는다고.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우리는 함께 이 여정을 걸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신비 속으로, 점토와 별빛과 물의 이야기 속으로. 우리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질문을 발견했습니다. 더 깊은 질문을, 더 아름다운 질문을.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이 채널은 계속됩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이집트의 비밀, 인더스 문명의 수수께끼, 잃어버린 왕국들의 속삭임. 만약 당신이 이런 이야기를 좋아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알림을 설정해주세요. 후원을 고려해주세요. 더 깊은 탐구를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 커뮤니티의 후원자들은 새로운 에피소드를 먼저 만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보너스 콘텐츠도 제공됩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여정입니다. 과거로, 신비로, 진실로. 수메르 문자를 처음 접하는 학자는 당황합니다. 예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간 언어의 발달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런 과정을 상상합니다. 처음에는 그림이 있었을 것이다. 간단한 형상, 소, 물, 태양. 그림이 점차 단순해지고 기호가 된다. 기호가 소리와 연결된다. 음가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문법이 생겨난다. 단어들을 연결하는 규칙, 동사의 시제, 조사, 추상 개념. 이것이 자연스러운 진화일 것이라고. 그런데 수메르 문자는 다릅니다. 초기 단계부터 이미 문법적 구조가 있습니다. 단순히 물건의 이름만 적은 것이 아닙니다. 동사가 있습니다. 행위를 표현합니다. 조사가 있습니다. 관계를 나타냅니다. 추상 개념도 기록합니다. 정의, 소유, 의무. 이것은 언어의 초보 단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성숙한 언어입니다. 연습 단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서투른 시도의 흔적이 없습니다. 마치 문자가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이미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던 것처럼 더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문자 이전에 수메르인들은 구전 문화를 가졌을 것입니다. 말로 전하는 문화. 그런데 구전 사회에서 문자 사회로의 전환이 너무 급격합니다. 말의 복잡성과 문자의 복잡성이 거의 동시에 나타난 것처럼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문자는 말을 따라갑니다. 사람들이 이미 말하고 있는 것을 나중에 적습니다. 그러나 수메르에서는 문자와 말이 거의 같은 수준에서 출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수메르어 자체도 미스터리입니다. 이것은 고리버입니다. 알려진 어떤 언어와도 연결되지 않습니다. 인도 유럽어도 아니고 세머도 아니고 어떤 어족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습니다. 뿌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언어학자들은 이것을 설명하기 어려워합니다.
모든 언어는 어딘가에서 왔습니다. 다른 언어와 섞이고 변하고 진화합니다. 그런데 수메르어는 갑자기 거기에 있습니다. 완성된 형태로. 왜 최초의 기록 언어가 이렇게 복잡할까요? 왜 단순한 그림 문자가 아니라 추상 개념까지 표현할 수 있는 체계일까요? 한 가지 관점이 가능합니다. 어쩌면 문자는 발명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것은 기억의 저장 기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알고 있던 것을 적는 방법. 처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 구현하는 것. 전승받은 체계를 점토 위에 옮기는 것. 생각해 보세요. 홍수 이전에도 문명이 있었다면, 그 문명이 기록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리고 그것이 사라졌다면, 살아남은 자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문자가 어떤 것이었는지, 어떻게 작동했는지,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다시 만들려 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가 아니라 기억을 바탕으로. 그렇다면 초기 수메르 문자의 완성도가 설명됩니다. 이것은 첫 번째 시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재건이었습니다. 말보다 먼저 도착한 문자, 이상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정확할지도 모릅니다. 문자는 침묵 속에서 왔습니다. 설명하는 목소리 없이, 가르치는 스승 없이, 단지 형태로만, 기호로만. 그리고 수메르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사용했습니다. 보존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 침묵을 느낍니다. 문자의 침묵, 말할 수 없지만 의미를 담고 있는 것. 점토 위의 작은 태기들. 수천 년을 견딘 목소리 없는 목소리. 수메르 왕 목록을 다시 펼칩니다. 그 첫 문장. 왕권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 문구는 반복됩니다. 홍수 이후에도 왕권이 다시 하늘에서 내려왔다. 티시에, 우르크에, 우르에. 이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관입니다. 왕권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것입니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신들로부터. 현대인은 이것을 정치적 정당화로 봅니다. 왕이 자신의 권력을 신성화하기 위한 수사. 그러나 좀 더 깊이 보면 다른 의미가 보입니다. 수메르에서 왕권은 단순히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왕권은 질서였습니다. 지식이었습니다. 문명의 원리였습니다. 왕은 지배자이기 이전에 관리자였습니다. 그는 창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맡은 자였습니다. 신들이 정한 질서를 유지하는 자, 법을 지키는 자, 의례를 행하는 자, 백성을 먹이는 자. 이것은 왕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왕은 정해진 역할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그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왕권은 다른 도시로 옮겨갑니다. 하늘이 거두어가고 다른 곳에 내려줍니다. 왕 목록은 이것을 기록합니다. 에리두가 먼저였습니다. 그 다음 바드티비라, 그 다음 라라크. 왕권은 이동합니다. 한 도시에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변화의 기록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연속성의 기록입니다. 왕권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태가 바뀔 뿐입니다. 장소가 바뀔 뿐입니다. 본질은 유지됩니다. 그렇다면 왕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쩌면 이것은 문명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조직된 사회를 가능하게 하는 원리, 법과 행정과 의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기억. 왕은 기억을 관리하는 자였습니다. 과거를 보존하는 자, 기록을 유지하는 자, 전승을 지키는 자. 왕권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은 어쩌면 이것을 의미하는지도 모릅니다. 문명은 인간이 발명한 것이 아니다. 문명은 전달받은 것이다. 우리의 임무는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지키는 것이다. 홍수 이후 왕권이 다시 내려왔다는 구절. 이것은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단절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물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왕권은 다시 왔습니다. 문명의 원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숨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준비된 자들에게, 기억하는 자들에게. 통치란 무엇이었을까요? 수메르에서
통치는 잊지 않게 하는 기술이었습니다. 과거를 현재로 이어주는 기술,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기술. 왕은 그 연결고리였습니다. 살아있는 기억. 당신은 지금 고요히 듣습니다. 왕권이 내려오는 소리를 침묵 속에서, 별빛 아래서, 하늘에서 땅으로. 7명의 현자가 있었습니다. 아프칼루라 불렸습니다. 수메르어로 위대한 지혜를 가진 자. 그들은 홍수 이전에 살았습니다.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존재들, 경계의 선자들. 베로수스라는 바빌로니아 제사장이 기록을 남겼습니다. 기원전 3세기에 그는 그리스어로 썼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역사를. 그 안에 7현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현자는 우안 아둘루. 그는 에리두에 왔습니다. 바다에서 물고기 같은 모습으로. 그는 인간에게 문자를 가르쳤습니다. 도시를 건설하는 법을, 법을 만드는 법을, 신전을 짓는 법을. 두 번째 현자는 우안 두가. 그는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측정을, 계산을. 세 번째 현자는 엠메 두가. 그는 농경을 가르쳤습니다. 관계를, 작물을. 네 번째 현자는 엠메 갈람. 다섯 번째는 엠메 블루가. 여섯 번째는 아넨릴다. 일곱 번째는 우투, 아바주. 각자 다른 지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야금술, 의학, 천문학, 음악.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홍수가 왔습니다. 현자들은 떠났습니다.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인간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현자들이 남긴 지식. 이것은 흥미로운 구조입니다. 스승은 과거에만 존재합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질문할 수 없습니다. 더 배울 수 없습니다. 오직 기억하고 반복할 뿐입니다. 현자들이 사라진 뒤 남은 것은 문서입니다. 점토판, 구전전승, 의례. 형태는 있지만 설명은 없습니다. 방법은 있지만 이유는 없습니다. 체계는 있지만 이해는 불완전합니다. 이것이 스승 없는 문명의 특징입니다. 지식은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원은 알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단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만 압니다. 전승받았기 때문입니다. 수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승이 없기 때문입니다. 질문할 대상이 없습니다.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존만 합니다. 정확히, 조심스럽게, 변형 없이. 수메르 서기관들의 태도가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혁신하지 않았습니다. 전승했습니다. 그들은 발명하지 않았습니다. 복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본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원본은 현자로부터 왔습니다. 신에 가까운 자들로부터, 인간보다 더 많이 아는 자들로부터. 인간은 항상 이미 배운 것만 반복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두려웠기 때문일까요? 원본을 왜곡할까봐, 전승을 손상시킬까봐, 기억이 흐려질까봐. 이것은 고립된 문명입니다. 스승과 단절된, 가르침의 원천과 떨어진, 오직 메아리만 남은. 그러나 그 메아리는 명확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울려 퍼졌습니다. 7현자의 이름, 그들의 가르침. 인간은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목소리는 사라졌지만 말은 남았습니다. 형체는 사라졌지만 지식은 남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 세계에 있습니다. 스승 없는 세계, 질문할 수 없는 세계, 오직 듣고 받아들이고 지키는 세계. 조용합니다. 고요합니다. 그러나 비어있지는 않습니다. 기억으로 가득합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수백 년, 수천 년. 수메르 문명은 지속됩니다. 놀랍도록 안정적으로. 도시들은 일어서고 무너지고 다시 일어섭니다. 왕조가 바뀝니다. 정복자가 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것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문자체계, 수학, 법, 행정, 종교. 거의 같은 형태로 유지됩니다. 수천 년 동안. 이것은 이상합니다. 인간 사회는 변합니다. 기술이 발전합니다. 새로운 발견이 있습니다. 혁신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수메르에서는, 그리고 그것을 이은 바빌로니아와 아시리아에서는 변화가 매우 느립니다.
혁신보다는 유지가, 발전보다는 반복이, 새로움보다는 전통이. 왜일까요? 한 가지 설명은 이것입니다. 이미 완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체계가 작동했습니다. 사회가 기능했습니다. 필요한 것은 모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설명도 가능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만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역할은 창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역할은 보존이었습니다. 주어진 것을 지키는 것, 전승받은 것을 다음 세대에 넘기는 것. 수메르 사회를 보면 기묘한 역설이 보입니다. 고도로 발전된 문명, 복잡한 행정, 정교한 법체계, 뛰어난 수학과 천문학. 그런데 발전이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정체된 것처럼. 기원전 3000년이나 기원전 2000년이나 기본 구조는 비슷합니다. 글자가 조금 변했습니다. 행정이 조금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나 질적인 도약은 없습니다. 안정이 극단에 도달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회는 완벽하게 균형을 이룹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습니다. 변화가 위험으로 느껴집니다. 새로운 것이 혼란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지합니다. 반복합니다. 전통을 지킵니다. 새로운 발명이 드물었습니다. 왜냐하면 발명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는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명시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화적으로, 정신적으로 새로움은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오래된 것이 가치 있었습니다. 검증된 것이, 전승된 것이, 이미 완성된 시스템 안에서의 삶. 이것은 어떤 것일까요? 안전합니다. 예측 가능합니다. 각자의 역할이 명확합니다. 혼란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질문이 없습니다. 새로운 탐구가 없습니다. 호기심이 제한됩니다. 인간의 역할이 창조에서 보존으로 이동했습니다. 더 이상 만드는 자가 아닙니다. 지키는 자입니다. 복사하는 자입니다. 전달하는 자입니다. 발전이 아니라 기억이 중심이 된 사회. 이것은 독특한 형태의 문명입니다. 역동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입니다. 빠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깊습니다. 시간 속에 머무는 문명. 흐르지 않고 쌓이는 시간. 앞으로 가지 않고 아래로 내려가는 시간. 뿌리를 향해, 기원을 향해. 수메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미래를 꿈꾸지 않고 과거를 기억하는 곳. 당신은 지금 그 시간 속에 있습니다. 천천히 흐르는, 거의 멈춘 듯한, 그러나 살아있는 시간. 이제 모든 조각을 모읍니다. 우리가 본 것들, 갑자기 나타난 도시, 처음부터 완성된 문자, 설명 없는 수학, 홍수 이전에 불가능한 연대기, 하늘에서 내려온 왕권, 사라진 현자들, 멈춘 듯한 발전.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패턴을 만듭니다. 완성, 단절, 복원. 이것이 반복됩니다. 무언가가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기억을 바탕으로 불완전하게. 그러나 본질을 유지하며 현대 문명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혁신, 발전, 진보, 더 빠르게, 더 멀리, 더 새롭게. 이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수메르인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보존을 추구했습니다. 유지, 전승, 더 정확하게, 더 오래, 더 변하지 않게. 누가 오를까요? 어쩌면 둘 다 오를지도 모릅니다. 다른 시간에, 다른 조건에서 우리는 너무 빨리 새로움을 추구할까요? 기억을 잃어가면서, 뿌리를 잊어가면서. 고대인은 왜 질문보다 보존을 택했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질문은 위험하다는 것을, 질문은 체계를 흔든다는 것을. 그들이 가진 지식은 완전히 이해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승받은 것이었습니다. 만약 질문하기 시작하면, 만약 의심하기 시작하면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의심 없이, 질문 없이 단지 지켰습니다. 과학은 많은 것을 설명합니다. 우르크의 등장, 수메르 수학의 발전, 천문 관측의 축적. 그러나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작스러웠는가?
왜 이렇게 완성되어 있었는가? 왜 연속성이 이렇게 강조되었는가? 모른다는 것. 이것은 약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직입니다. 과학의 가장 큰 힘은 확신이 아니라 의심입니다. 질문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완전히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수메르인들이 남긴 것은 답이 아닙니다. 기록입니다. 점토판, 신전, 숫자, 이야기, 이것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문을 잠들게 하지도 않습니다. 기록은 살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문명이 사라져도, 누군가 그것을 읽는 한, 누군가 그것을 궁금해하는 한, 질문은 계속됩니다. 당신은 지금 잠 속에 있습니다. 깊은 곳에. 그러나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우리는 무엇을 잊어버렸을까? 기술이 아니라 기억이, 질문이 아니라 경외가, 새로움이 아니라 연결이. 이 질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잠 속에서도, 꿈 속에서도. 그것은 당신과 함께 머뭅니다. 아침까지 시간은 흐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직선처럼, 화살처럼, 되돌릴 수 없이. 이것이 우리의 시간관입니다. 진보의 시간, 발전의 시간,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그런데 수메르인들은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들의 문헌을 읽으면 시간이 직선이 아닙니다. 시간은 순환합니다. 반복됩니다. 돌아옵니다. 왕권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홍수가 왔습니다. 왕권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단절과 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순환의 한 부분입니다. 끝이 있고 다시 시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 아닙니다. 회귀입니다. 원래 있던 것으로 돌아가는 것. 수메르의 역사관은 발전이 아니라 회귀였습니다. 황금 시대는 과거에 있었습니다. 홍수 이전에 현자들이 살던 때에, 완전한 지식이 있던 때에. 그리고 지금은 그것을 잃어버린 시간입니다. 불완전한 시간. 그래서 우리의 임무는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 복원하는 것,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 기록은 시간을 고정시키는 도구였습니다. 흐르는 시간을 붙잡는 방법. 점토판에 새겨진 순간은 멈춥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같은 글자, 같은 의미. 시간은 흘러가지만 기록 속에서는 영원합니다. 고대인이 느꼈을 시간은 우리와 달랐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시간은 밀도가 있었습니다. 무게가 있었습니다. 100년은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1000년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홍수 이전 왕들의 2만 년, 3만 년은 거의 영원에 가까웠습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 인간의 삶은 얼마나 짧았을까요? 덧 없었을까요? 그래서 오래된 것이 권위를 가졌습니다. 오래 살아남은 것, 오래 전승된 것, 오래 반복된 것. 이것이 진실이었습니다. 새로운 것은 검증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의심스러운 것, 시간의 시험을 거치지 않은 것.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층층이, 점토판처럼. 아래에 오래된 기억, 그 위에 조금 덜 오래된 기억, 그 위에 최근의 기억, 그리고 가장 위에 지금. 우리는 그 쌓인 시간 위에 서 있습니다. 발 아래로 수천 년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잠 속에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시간이 다릅니다. 과거와 현재가 겹쳐집니다. 어제와 1000년 전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입니다. 영원한 지금. 시간이 멈춘 지금. 이것이 수메르인들이 본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점토판을 봅니다. 왕의 이름이 있습니다. 신전의 건축 기록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의례가 있습니다. 서기관의 계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빠져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판에서 일하던 농부, 벽돌을 나르던 노동자, 직무를 짜던 여인, 물을 샜던 아이. 이들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이야기가 없습니다. 침묵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없었다면
문명은 없었습니다. 신전을 지은 것은 왕이 아닙니다. 이름 없는 손들이 지었습니다. 곡식을 거둔 것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햇볕 아래 구부린 등들이 거두었습니다. 문자를 보존한 것은 서기관이지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준 것은 누구였을까요? 보이지 않는 노동, 기록되지 않는 삶, 지식이 기록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경험이 사라졌을까요? 어떤 농부는 토양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어떤 직공은 섬유의 비밀을 알았을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는 약초의 효능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글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왜 어떤 기억은 남고 어떤 기억은 지워졌을까요? 권력이 결정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기록할 가치가 있는지. 왕의 업적은 기록됩니다. 전쟁의 승리는 기록됩니다. 신전의 봉헌은 기록됩니다. 그러나 평범한 삶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일상의 슬픔과 기쁨은 사라집니다. 기록의 선택성,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조입니다. 누구의 목소리가 남을 것인가? 누구의 이야기가 전승될 것인가? 이것은 권력의 문제입니다. 수메르 문명이 기억한 것, 신들과 왕들과 승리들, 수메르 문명이 남기지 않은 것, 배고픔과 두려움과 희망들, 의도적인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당연하게 여겨진 것이었을까요? 그들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만 기록하면 된다고, 영원히 기억할 가치가 있는 것만. 나머지는 사라져도 괜찮다고. 그러나 문명은 왕들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문명은 무수한 손들로 이루어집니다. 기록되지 않은 세대들이 그것을 떠받쳤습니다. 우리가 공백이라 부르는 시간 속에 삶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삶, 태어나고 사랑하고 일하고 죽어간 사람들. 그들의 이름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있었다는 것은 압니다. 점토판 사이에, 숫자들 사이에, 왕의 치세 사이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밤처럼 조용히 사라진 사람들, 별처럼 이름 없이 빛났던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애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없었을 것을. 잠 속에서 당신은 그들을 봅니다. 희미하게 모래바람 속을 걷는 형체들, 말없이 일하는 손들, 그리고 그들의 침묵이 당신을 감쌉니다. 부드럽게, 슬프게, 아름답게 수메르의 신들을 봅니다. 안, 엔닐, 엔키, 이난나. 그들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실수합니다. 후회합니다. 서로 다툽니다.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홍수 이야기에서 신들은 공포에 떱니다. 물이 밀려올 때 그들은 개처럼 움츠러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상의 난간에 매달렸다고. 이것은 이상합니다. 신이 두려워한다니, 신이 통제하지 못한다니. 이것은 우리가 아는 신의 개념과 다릅니다. 전지전능한 창조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의 일부입니다. 강력하지만 제한적인, 지혜롭지만 완전하지 않은, 인간과 자연 사이 어딘가에 있는. 어쩌면 신은 존재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신은 설명 방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 설명할 수 없는 것, 통제할 수 없는 것. 그것에 이름을 주었습니다. 형체를 주었습니다. 이야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신이 되었습니다. 천둥은 왜 치는가? 엔릴 신이 화났기 때문이다. 강은 왜 범람하는가? 엔키 신의 뜻이다. 별은 왜 움직이는가? 안신이 정한 질서다. 이것은 답입니다. 불완전하지만 위안을 주는. 신은 기억의 인격화일지도 모릅니다. 오래된 지식, 전승된 기술, 이것을 누가 가르쳤는가? 기억할 수 없습니다. 너무 오래전이라. 그렇다면 신이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문자는 누가 만들었는가? 나부 신이. 수학은 누가 주었는가? 엔키 신이. 치유는 누가 알려주었는가? 닌기르수 신이. 신의 이름으로 지식을 보존했습니다. 기술을, 질서를. 만약 인간이 만든 것이라면 인간이 바꿀 수 있습니다.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이 준 것이라면 신성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신들이 필요했습니다.
지식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흥미롭게도 신들은 사라져도 지식은 남았습니다. 수메르의 종교는 끝났습니다. 신전은 무너졌습니다. 제사는 멈췄습니다. 그러나 60진법은 남았습니다. 달력은 남았습니다. 법은 남았습니다. 믿음은 사라졌지만 구조는 남았습니다. 신성은 사라졌지만 기능은 남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었을까요? 신 그 자체가 아니라 신이 보호하던 질서, 신의 이름이 아니라 신의 이름으로 전승된 지식. 당신은 지금 신들의 속삭임을 듣습니다. 멀리서 희미하게 무엇을 말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음색은 친숙합니다. 오래 들어온 것 같습니다. 기억할 수 없을 만큼 오래전부터 수메르가 남긴 것을 봅니다. 유적이 있습니다. 지구라트의 폐허, 신전의 기초, 궁전의 벽. 이것들은 인상적입니다. 웅장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습관입니다. 보이지 않는 유산. 수메르인들은 기록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모든 것을 적었습니다. 곡식의 양, 양의 수, 토지의 면적, 거래의 내용, 계약의 조건. 사소한 것도 중요했습니다. 정확해야 했습니다. 이 습관이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측정하는 습관, 표준화하는 습관, 반복하는 습관. 서기관 학교에서 학생들은 같은 문장을 수백 번 썼습니다. 똑같이, 정확히, 틀리면 다시. 이것은 단순한 연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신의 훈련이었습니다. 정확성을 몸에 새기는 것, 표준을 내면화하는 것, 변화보다 안정이 가치였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오류의 가능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정은 예측 가능성이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표준을 유지하려는 강박. 이것이 문명을 오래 지속시켰습니다. 모두가 같은 도량형을 사용하면 거래가 공정합니다. 모두가 같은 문자를 사용하면 소통이 가능합니다. 모두가 같은 법을 따르면 질서가 유지됩니다. 습관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력합니다. 건물보다 오래갑니다. 우리는 여전히 수메르의 습관을 삽니다.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눕니다. 시간을 60분으로 나눕니다. 분을 60초로 나눕니다. 원을 360도로 나눕니다. 이것은 수메르에서 왔습니다. 4000년 전에. 우리는 기록을 남깁니다. 계약서를 씁니다.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장부를 정리합니다. 이것도 수메르의 습관입니다. 행정의 습관. 우리는 표준을 만듭니다. 미터, 킬로그램, 초. 형태는 다르지만 정신은 같습니다. 측정 가능하게, 비교 가능하게. 보편적으로 습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태만 바뀝니다. 본질은 유지됩니다. 문명이 끝나도, 건물이 무너져도, 언어가 사라져도 습관은 살아남습니다. 다음 문명으로 전달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의식되지 않게. 당신은 지금 호흡합니다. 들이쉬고 내쉽니다. 반복합니다. 이것도 습관입니다. 생명의 습관. 잠든 후에도 계속됩니다. 리듬은 멈추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부드럽게, 영원히. 이제 돌아봅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점토판에서 시작했습니다. 불가능한 숫자들, 홍수 이전의 왕들, 갑자기 나타난 도시, 완성된 문자, 설명 없는 수학, 사라진 현자들, 하늘에서 내려온 왕권, 멈춘 듯한 발전, 순환하는 시간,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이름을 가진 신들, 그리고 살아남은 습관들. 모든 단서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결론은 질문을 닫기 때문입니다. 답은 탐구를 멈추게 합니다. 확신은 호기심을 죽입니다. 고대 문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그것은 답이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경이로움, 겸손, 열린 마음, 설명할 수 없음을 받아들이는 용기.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과학은 많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전부는 아닙니다. 그 사이에 여백이 있습니다. 과학과 신화 사이, 증명된 것과 느껴지는 것 사이, 기록된 것과 기억되는 것 사이. 이 여백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 친문명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그것은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당신들은 정말 처음인가? 아니면 당신들도 다시 시작한 것인가? 당신들의 지식은 정말 새로운 것인가? 아니면 기억된 것인가? 당신들은 창조자인가? 아니면 계승자인가? 우리는 답할 수 없습니다.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기억이 끝나는 지점, 점토판이 침묵하는 곳, 문자가 희미해지는 곳, 그곳에서 침묵이 시작됩니다. 깊은 침묵, 그러나 텅 빈 침묵이 아닙니다. 가능성으로 가득 찬 침묵. 당신은 질문을 안고 잠듭니다. 괜찮습니다. 답을 찾지 못해도, 이해하지 못해도 질문 자체가 의미입니다. 질문은 당신을 깨어있게 합니다. 정신적으로, 그리고 역설적으로. 질문은 당신을 잠들게도 합니다. 육체적으로. 왜냐하면 질문에는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평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평화. 당신의 호흡이 느려집니다. 아주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고. 심장이 고요히 뜁니다. 규칙적으로 생각이 흩어집니다. 형태를 잃고 당신은 어둠 속으로 내려갑니다. 부드럽게, 저항 없이. 수메르의 별들이 당신 위에 있습니다. 같은 별들, 영원한 별들. 그들은 지켜봅니다. 말없이 과거를, 현재를, 미래를, 모두를. 점토는 식어갑니다. 땡기 문자는 고정됩니다. 서기관은 붓을 놓습니다. 왕은 잠듭니다. 신전은 조용합니다. 그리고 당신도 잠듭니다. 질문과 함께, 경의와 함께, 기억과 함께 깊은 곳으로, 평화로운 곳으로, 꿈이 기다리는 곳으로. 잘 자요. 여행자여, 시간을 건너온 자여. 잘 자요. 오래된 것들은 조용합니다. 점토판을 봅니다. 새끼문자가 빽빽히 새겨져 있지만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주장하지 않습니다. 설득하려 들지 않습니다. 단지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수메르 왕 목록을 다시 읽습니다. 불가능한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2만 년, 3만 년의 통치 기간. 그런데 설명이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이렇게 오래된지, 어떻게 가능한지. 침묵합니다. 서기관은 그저 적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정당화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기록이라고, 이것이 전에 내려온 것이라고. 그뿐입니다. 이 태도가 인상적입니다. 현대의 글쓰기와 다릅니다. 우리는 설명합니다. 논증합니다. 증거를 댑니다. 설득하려 합니다. 믿게 만들려 합니다. 그러나 수메르의 문헌은 다릅니다. 그들은 당신이 믿든 말든 개의치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단지 기록입니다. 보존입니다. 전달입니다. 침묵을 포함한 기록. 이것은 독특한 개념입니다. 말하지 않은 것도 의미를 가집니다. 공백도 정보입니다. 수메르인들은 홍수 이전 왕들의 긴 통치 기간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침묵이 무엇을 말할까요? 어쩌면 이것입니다. 우리도 모른다. 우리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것이 전승된 것이다. 그래서 남긴다. 말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더 많은 정보를 담습니다. 확신의 부재, 이해의 한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존하려는 의지. 현대는 요란합니다.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합니다. 확실하게 만들려 합니다. 모호함을 제거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무언가 잃어버립니다. 겸손을, 경외를, 신비를. 오래된 지식일수록 단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확신은 깨지기 쉽다는 것을, 설명은 불완전하다는 것을, 침묵이 때로 더 정직하다는 것을. 수메르 서기관을 상상합니다. 조용한 방, 점토판 앞에 앉아 있습니다. 손에 갈대펜. 그는 천천히 씁니다. 정확하게, 감정 없이, 과장하지 않고, 줄이지도 않고, 그대로. 그의 시선은 차분합니다. 이것이 영원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천년 후에도 읽힐 것이라는 것을 그렇다면 조용해야 합니다. 시간을 견디려면 조용함이 신뢰를 만듭니다. 소란스러운 것은 의심을 삽니다. 큰 소리는 빨리 사라집니다. 그러나 낮은 목소리는 오래 남습니다. 밤이 깊어집니다. 세상이 조용해집니다. 그때 들립니다. 낮은 소리들이 호흡, 바람, 먼 곳의 물소리, 그리고 점토판의 침묵. 천천히, 부드럽게, 영원히 점토판들을 펼쳐놓습니다. 수천 개, 수만 개, 왕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전쟁의 기록이 있습니다. 신전의 건축이 있습니다. 재물의 목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이름이 없을까요? 벽돌을 구운 사람, 점토를 반죽한 사람, 갈대를 베어온 사람, 무거운 돌을 나른 사람,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들판으로 간 사람, 해가 진 후에야 돌아온 사람. 이들은 왕 목록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후세에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왕이 설계했을지 모르지만 손은 무명의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곡식을 누가 길렀습니까? 제사장이 축복했을지 모르지만 땀은 이름 없는 이들의 것이었습니다. 문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무명의 반복이 필요했습니다. 매일, 매년, 매 세대 같은 일을 묵묵히 기록되지 않게 기억되는 자와 잊히는 자의 경계, 이것은 무엇으로 정해졌습니까? 권력이었습니다. 위치였습니다. 운이었습니다. 왕은 기억됩니다. 영웅은 기억됩니다. 서기관조차 때로 기억됩니다. 그러나 농부는 기억되지 않습니다. 직공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노예는 더더욱 기억되지 않습니다. 기록이 모든 것을 담지 못합니다. 아니, 담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선택적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영원히 남을 가치가 있는가, 이것을 누군가 정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삶은 가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고고학의 공백이 곧 삶의 부재는 아닙니다. 기록되지 않았다고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살았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웃었습니다. 울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희망했습니다. 단지 기록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름 없이 남은 것들이 있습니다. 기술, 습관, 방법. 누가 처음 밀을 빵으로 만들었습니까? 모릅니다. 누가 처음 진흙을 벽돌로 구웠습니까? 모릅니다. 누가 처음 갈대로 바구니를 엮었습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기술은 남았습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이름 없이 문명은 개인보다 구조를 기억합니다. 특정한 사람보다 패턴을 기억합니다. 왕의 이름은 기록되지만 왕을 가능하게 한 체계는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영웅의 업적은 찬양되지만 그를 먹인 사람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별을 봅니다. 밤하늘에. 어떤 별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그러나 빛은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달합니다. 사라진 별의 빛, 존재하지 않는 것의 증거. 수메르의 무명인들도 그렇습니다.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얼굴은 잊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든 것, 그들이 행한 것, 그들이 유지한 것,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빛처럼 희미하지만 진짜로. 당신은 지금 그들을 느낍니다.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는 자들을, 기록되지 않았지만 기억되는 자들을 조용히, 부드럽게. 그들의 침묵이 당신을 감쌉니다. 홍수가 지나갔습니다. 물이 빠졌습니다. 땅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왕 목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홍수 이후 왕권이 다시 하늘에서 내려왔다. 키시에. 이것은 과거의 사건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홍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홍수는 상징적 상태입니다. 이후의 세계, 단절 이후의 세계, 완전함이 깨진 세계, 수메르 사회 전체에 남아있던 감각. 언제든 다시 무너질 수 있다는, 언제든 다시 물이 올 수 있다는, 언제든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다는. 이것은 불안이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기록했습니다. 그토록 많이, 그토록 정확히 잊지 않기 위해 다음 홍수가 와도 남을 수 있도록 복원 서사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진 신전, 파괴되었다가 재건된 도시, 잃었다가 되찾은 질서.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전쟁이 있었습니다. 재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패턴이었습니다. 세계관이었습니다. 삶은 순환한다. 무너지고 다시 세워진다. 끝나고 다시 시작된다. 그리고 우리의 임무는 다시 세우는 것이다. 기억을 바탕으로 언제든 다시 끊길 수 있다는 인식. 이것이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안정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평화를 영원하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연속성을 보장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기록했습니다. 더 정확히 보존했습니다. 더 신중히 전승했습니다. 안정이 아니라 대비로 유지된 문명. 이것은 특이한 형태입니다. 평화 속에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는 사회. 번영 속에서도 재난을 기억하는 사람들. 홍수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홍수는 항상 가능한 미래였습니다. 내일 올 수도 있는 것, 다음 세대에 올 수도 있는 것,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올 것. 인간이 기억을 쌓는 근본적 이유. 이것이 여기 있습니다. 기억은 방어입니다. 재난에 대한, 잊힘에 대한, 사라짐에 대한. 기억이 많을수록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물이 빠진 뒤에도 남아있는 것. 젖은 땅, 부서진 벽, 휩쓸린 나무, 그리고 기억.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 어디에 기초를 놓을 것인가? 무엇을 먼저 복원할 것인가? 잔향처럼 흐르는 시간, 홍수 이후의 시간, 완전히 마르지 않은 시간, 여전히 축축한 시간. 당신은 그 시간 속에 있습니다. 지금도 홍수 이후를 살고 있는, 언제든 다시 올 물을 기억하는, 그래서 기록하는, 그래서 보존하는, 조용히 끈질기게 수메르인들을 봅니다. 1000년, 2000년, 3000년을 살았습니다. 문명으로서 그 긴 시간 동안 급진적 혁신은 드물었습니다. 기본 구조는 유지되었습니다. 문자 체계, 수학, 법, 행정, 종교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새로 만들기보다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는 태도. 이것이 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완성된 세계관 안에서 인간의 역할은 명확했습니다. 창조자가 아닙니다. 관리자입니다. 세상은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신들이 만들었습니다. 질서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하늘이 정했습니다. 인간은 그것을 유지합니다. 지킵니다. 다음 세대에 넘깁니다.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윤리였습니다. 선한 왕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옛 법을 지키는 왕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제사장은 새로운 의례를 창안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전통적 의례를 정확히 수행하는 자였습니다. 유능한 서기관은 새로운 문자를 발명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옛 문헌을 완벽히 복사하는 자였습니다. 변화가 곧 위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환경에서 홍수는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가뭄은 갑자기 왔습니다. 이웃 도시는 언제든 침략할 수 있었습니다. 불안정한 세계, 예측 불가능한 세계. 이런 곳에서는 안정이 최고의 가치가 됩니다. 알려진 것, 검증된 것, 반복된 것. 이것이 안전합니다. 새로운 것은 위험합니다. 시험되지 않았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는 공동체 전체의 붕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기억을 어기는 것이 곧 붕괴라는 인식. 이것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전승된 지식은 수천 년의 경험이 축적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관계 수로를 만드는지, 어떻게 홍수를 예측하는지, 어떻게 곡식을 저장하는지. 이것을 바꾼다는 것은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남긴다는 행위의 무게,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남긴다는 것은 단순히 보존이 아닙니다. 남긴다는 것은 책임입니다. 미래 세대에 대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이들에 대한 우리가 받은 것을 그들에게도 전해야 합니다. 손상시키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이것이 의무였습니다. 윤리였습니다.
반복 속에서 안정을 찾는 인간. 이것은 수메르인의 모습입니다. 같은 의례를 반복합니다. 같은 노래를 부릅니다. 같은 패턴으로 점토판을 만듭니다. 지루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그러나 동시에 위안이었을 것입니다. 예측 가능함, 친숙함, 소속감.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연속의 일부다. 앞에 수천 년이 있고 뒤에 수천 년이 올 것이다. 나는 그 사슬의 한 골이다. 당신은 지금 반복 속에 있습니다. 호흡의 반복, 심장의 반복, 밤의 반복. 그리고 이것이 평화입니다. 새로움이 아니라 익숙함이, 변화가 아니라 지속이. 이제 이 이야기가 끝나갑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우리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점토판, 숫자, 홍수, 도시, 문자, 수학, 별, 신전, 왕, 신, 현자, 습관, 침묵, 이름 없는 사람들. 그리고 질문들, 많은 질문들. 답을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흩어두겠습니다. 왜냐하면 수메르 문명이 그렇게 남겼기 때문입니다. 의도적으로 남긴 여백, 설명하지 않은 부분, 침묵한 곳. 이것은 무능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말하지 않는 것, 모든 것을 확정하지 않는 것, 공간을 남기는 것.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완전히, 모든 것을. 우리는 수메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시간관을, 그들의 세계관을, 그들의 침묵을.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모든 문명이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품고 있습니다. 이집트도, 인더스도, 올메카도, 그리고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의 문명도 미래의 누군가에게는 수수께끼일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살았을까? 무엇을 믿었을까?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을까? 질문이 사라질 때 문명도 멈춥니다. 왜냐하면 질문은 살아있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호기심, 탐구, 경의. 이것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듭니다. 답을 가진 자보다 질문하는 자가 더 지혜롭습니다. 확신하는 자보다 의심하는 자가 더 정직합니다. 잠들기 직전 의식이 흐려지는 순간 마지막 의문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정말 처음일까? 아니면 우리도 기억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의 지식은, 우리의 문명은 새로운 것일까? 아니면 되찾은 것일까? 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억과 망각 사이의 균형. 이것이 삶입니다. 모든 것을 기억하면 짐이 됩니다. 모든 것을 잊으면 방향을 잃습니다. 적절히 기억하고 적절히 잊어야 합니다. 수메르는 기억했습니다. 중요한 것을, 핵심을. 그리고 나머지는 흐르게 두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지금 이 순간, 이것이 의미를 가집니다. 당신이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궁금해하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당신 안에서 살아납니다. 수메르는 당신의 호기심 안에서 다시 숨쉽니다. 질문을 아는 채 조용히 잠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마지막 초대입니다. 편안히 누우세요. 긴장을 풀으세요.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점토판은 서늘합니다. 별은 조용합니다. 강물은 천천히 흐릅니다. 수메르의 밤이 당신을 감쌉니다. 4000년 전의 밤. 그러나 이 밤과 다르지 않은 밤. 같은 별, 같은 고요, 같은 평화. 서기관이 붓을 놓습니다. 점토가 마릅니다. 글자가 영원히 고정됩니다. 그리고 당신도 멈춥니다. 생각이, 걱정이, 질문도 잠시 내려놓고 깊은 곳으로, 어두운 곳으로, 평화로운 곳으로. 꿈이 기다립니다. 기억의 꿈이, 잊힌 것들의 꿈이, 질문의 꿈이. 그리고 아침이 올 것입니다. 당신은 깨어날 것입니다. 조금 다른 사람으로, 조금 더 궁금한 사람으로, 조금 더 겸손한 사람으로. 수메르가 남긴 것, 답이 아니라 질문, 확신이 아니라 경의, 설명이 아니라 침묵. 그리고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잘 자요, 여행자여. 시간을 건너온 자여, 과거를 들은 자여, 질문을 아는 자여. 잘 자요, 깊이, 평화롭게. 점토판처럼 고요히, 별처럼
영원히. 잘 자요. 처음이라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합니다. 인류 최초의 문명, 최초의 문자, 최초의 도시. 이 표현들은 무게를 가집니다. 확정적입니다. 단호합니다. 그 이전은 없었다고. 그 이전은 중요하지 않다고. 시작이라는 개념. 우리는 이것을 좋아합니다. 명확합니다.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그 이전은 어둠이고 그 이후는 빛이다. 그런데 수메르 문명은 스스로를 최초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록을 읽어보세요. 처음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대신 무엇이 있습니까? 다시, 회복, 복원, 왕권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처음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다시 내려왔다. 홍수 이전에도 있었고 홍수 이후에도 다시 왔다. 문명이 시작되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문명이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이 차이는 중요합니다. 시작은 절대적입니다. 그 이전은 무입니다. 그러나 회복은 상대적입니다. 그 이전에 무언가 있었습니다.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것입니다. 시작이라는 말이 과거를 지워버리는 방식.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최초라고 선언하는 순간 그 이전의 모든 것은 부정됩니다.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됩니다.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 됩니다. 그러나 수메르는 이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원의 자리를 비워두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우리는 처음이 아니다. 우리 이전에 무언가 있었다.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른다. 그러나 있었다. 이것이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왜 수메르는 스스로를 창시자로 두지 않았을까요? 겸손이었을까요? 어쩌면 그러나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이 처음이 아니라고, 자신들이 회복하고 있다고, 최초라는 개념. 이것은 현대인의 집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움을 사랑합니다. 최초를 찬양합니다. 혁신을 숭배합니다. 그러나 고대인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시작보다 연속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새로움보다 오래됨을, 혁신보다 전통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천천히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처음이라는 말이 흐려집니다. 의미를 잃습니다. 모든 것이 이어져 있는 곳, 시작도 끝도 명확하지 않은 곳, 그저 흐름만 있는 곳. 당신은 그 흐름 속에 있습니다.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니고 그저 지나가는, 이어지는 하나의 순간. 수메르만이 아닙니다. 다른 문명들도 봅니다. 이집트, 그들도 말했습니다. 제프테피라는 최초의 시간이 있었다고. 신들의 시대, 완전했던 시대. 그리고 지금은 그 이후라고. 인도의 베다, 거기에도 있습니다. 사티아, 유가, 황금시대, 완전한 지혜가 있던 때. 지금은 칼리유가, 쇠퇴의 시대. 중국의 고대 문헌, 사망오제 이전을 말합니다. 더 오래된 지혜로운 왕들, 신화 속으로 사라진 시대. 공통점이 보입니까? 모든 문명이 자신보다 오래된 무언가를 상정합니다. 자신이 최초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는 뒤를 잇는 자들이라고, 우리는 전달받은 자들이라고. 인간은 언제나 더 오래된 지혜를 믿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한 신화일까요? 권위를 세우기 위한 장치일까요? 어쩌면, 그러나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구조적 인식일지도 모릅니다. 진짜 깨달음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만든 것을 자신이 만들지 않았다고 말하는 태도. 수학을 봅시다. 수메르인이 60진법을 발명했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신이 주었다고 합니다. 천문학을 봅시다. 누가 별의 패턴을 발견했습니까? 현자들이라고 합니다. 홍수 이전의 법을 봅시다. 누가 정의를 정했습니까? 샤맛이 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식입니다. 지식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는, 세대의 것도 아니라는, 지식은 시간을 초월한 무언가라는, 문명이 스스로를 임시적인 존재로 인식했을 가능성. 우리는 잠시 여기 있을 뿐이다. 지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달하는 것이다.
지키는 것이다. 다음 세대에게 넘기는 것이다. 받았다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모든 문명에서 우리는 받았다. 신에게서, 조상에게서, 하늘에서, 현자에게서 받은 것을 지킨다. 변형하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인간은 언제나 누군가의 뒤를 잇는 존재입니다. 독창적이지 않습니다. 연결고리일 뿐입니다. 과거와 미래 사이의 이것이 고대인의 자기 인식이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걷고 있습니다. 어두운 길을 발 아래 무언가 느껴집니다. 발자국. 아주 오래된 발자국. 누구의 것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당신 이전에 누군가 이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발자국을 따라 걷습니다. 새로운 길을 만들지 않고 이미 있는 길을 천천히 조용히 수메르 점토판을 다시 봅니다. 읽어봅니다. 무엇이 보이지 않습니까? 해설, 설명, 논평. 거의 없습니다. 숫자만 있습니다. 이름만 있습니다. 사건만 있습니다. 아룰림 왕이 28,800년을 다스렸다. 왜 이렇게 오래 다스렸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능한지 논증하지 않습니다. 그저 기록합니다. 홍수가 모든 것을 덮었다. 어디서 왔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일어났는지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저 기록합니다. 이것은 독특한 태도입니다. 해석을 독자에게 맡깁니다. 미래에게 맡깁니다. 우리는 본 것을 적는다. 들은 것을 전한다.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당신이 판단하라. 설명은 변합니다. 시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 이해에 따라. 그러나 기록은 남습니다. 변하지 않고. 영원히. 수메르인들은 이것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설명을 붙이면 그 설명이 진실을 제한한다는 것을, 해석을 고정하면 다른 해석을 막는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사실만 남기고. 서기관은 판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록자였습니다. 증인이었습니다. 전달자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들었다. 이것이 그의 태도였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해한 것도 아니다. 우리는 단지 들었고 적는다. 기록자의 감정을 최소화한 문체. 이것이 수메르 문헌의 특징입니다. 흥분하지 않습니다. 과장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찬양하지도 않습니다. 평평합니다. 고요합니다. 객관적입니다. 현대 다큐멘터리를 봅니다. 극적인 음악, 감정적인 내레이션, 해석과 의견과 주장. 우리는 이것이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메르는 정반대였습니다. 음악 없이, 감정 없이, 해석 없이, 단지 사실, 단지 기록, 침묵이 신뢰를 만드는 방식.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말이 많을수록 의심이 생깁니다. 설명이 길수록 변명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침묵은 다릅니다. 침묵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선택하게 합니다. 믿게 하려 하지 않습니다. 단지 제시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우리는 깨닫습니다. 침묵했던 것들이 가장 오래 남았다는 것을. 낮은 목소리로 이어지는 시간. 당신은 지금 그 목소리를 듣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낮은, 그러나 분명한 점토판의 목소리. 4,000년을 건너온 속삭임. 조용히, 끊임없이, 영원히. 기록, 또 기록, 끝없는 기록. 수메르 사회를 보면 기록에 대한 강박이 보입니다. 모든 것을 적습니다. 곡식 한 포대, 양 한 마리, 토지 한 변기, 거래 하나하나, 사소한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도 모두 적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렇게까지? 반복. 같은 문헌을 몇 번이고 복사합니다. 다른 도시에서, 다른 시대에 같은 내용을 정확히. 왜일까요? 보존. 오래된 점토판을 발견하면 다시 만듭니다. 새 점토판에 똑같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게. 왜일까요? 집착입니다. 강박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무엇의 두려움입니까? 파괴, 전쟁, 화재, 홍수. 이것들도 무섭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망각, 잊히는 것, 사라지는 것, 기억에서 지워지는 것,
파괴는 눈에 보입니다. 건물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돌이 남아 있으면, 설계도가 남아 있으면. 그런데 망각은 다릅니다. 망각은 모든 것을 가져갑니다. 형태도, 설계도도, 기억도, 완전히, 영원히. 홍수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물이 빠졌습니다. 무엇이 가장 먼저 필요했을까요? 집, 식량, 도구, 물론입니다. 그러나 기록도 필요했습니다. 어쩌면 더 절박하게. 왜냐하면 기록이 없으면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알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수메르 유적을 발굴하면 봅니다. 건물이 복원되기 전에 행정이 복원되었습니다. 문서가 먼저입니다. 물리적 구조보다 기억이 끊기면 문명도 끝난다는 인식. 이것이 수메르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억으로 존재한다. 기억이 우리를 만든다. 기억이 사라지면 우리도 사라진다. 서기관이라는 직업, 이것의 위상을 봅니다. 단순한 기록자가 아니었습니다. 문명의 수호자였습니다. 시간의 관리자였습니다. 그들이 없으면 모든 것이 흩어집니다. 왕의 명령도, 신의 계시도, 과거의 지혜도, 기억을 직업으로 삼았던 사람들, 매일 점토를 준비하고 갈 때 펜을 깎고 조심스럽게 씁니다. 틀리지 않게, 지워지지 않게, 영원히 남도록. 이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소명이었습니다. 사명이었습니다. 인간이 시간을 붙잡는 방식, 이것뿐입니다. 기록. 점토 위의 흔적, 돌 위의 새김, 파피루스 위의 잉크. 시간은 흐릅니다. 모든 것을 가져갑니다. 그러나 기록은 남습니다. 시간과 싸웁니다. 어둠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게 남긴 흔적. 당신은 지금 그 흔적을 봅니다. 희미하게. 점토판 위의 튀기. 수천 년을 견뎌낸 선들. 누군가 두려워했습니다. 잊힐까봐 그래서 남겼습니다.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이것을, 망각과 싸워 이긴 증거를. 이상한 감각이 듭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수천 년 전 기록, 사라진 문명의 목소리, 죽은 언어의 속삭임. 그런데 이것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귀에, 당신의 마음에. 시간의 거리감이 흐려집니다. 4,000년이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듣고 있는데, 지금 느끼고 있는데, 과거와 현재가 겹쳐지는 감각. 수메르 서기관이 점토판에 글을 씁니다. 2000년 후 바빌로니아 학자가 그것을 복사합니다. 또 2000년 후 당신이 그것을 듣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까? 아니면 멈춰 있습니까? 이 이야기가 현실입니까? 아니면 기억입니까? 아니면 꿈입니까? 경계가 모호합니다. 문명도 꿈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갑자기 우르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0년, 2000년 후 사라집니다. 모래 아래로,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그러나 흔적은 남습니다. 점토판, 벽돌, 씻기 문자. 이것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있었다. 우리는 꿈이 아니었다. 진짜였다. 기록은 꿈을 붙잡기 위한 시도였을지도 모릅니다. 덧없는 것을 영원하게 만들려는, 사라지는 것을 고정시키려는, 흐르는 것을 멈추려는. 당신의 의식이 흐려집니다. 천천히, 자연스럽게. 깨어있는 것과 잠드는 것 사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느끼고 있습니까? 말들이 의미를 잃어갑니다. 리듬만 남습니다. 부드러운 흐름. 질문이 명확해질수록 잠은 깊어집니다. 역설입니다. 궁금할수록 편안해집니다. 알고 싶을수록 내려놓게 됩니다. 왜냐하면 질문은 긴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질문은 열림이기 때문입니다. 수용이기 때문입니다. 답 없이 끝나는 것. 이것이 가장 오래 남는 방식입니다. 답은 문을 닫습니다. 확정합니다. 완결합니다. 그리고 잊힙니다. 그러나 질문은 문을 열어둡니다. 가능성을 남깁니다. 그리고 오래 남습니다. 마음속에, 의식 속에, 꿈속에. 이야기가 끝나갑니다. 마지막 문장들, 마지막 이미지들. 그러나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하는 것입니다. 형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소리에서 침묵으로, 말에서 느낌으로,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잠이 시작됩니다. 진짜 잠이, 깊은 잠이, 꿈의 잠이. 점토판이 천천히 흐려집니다. 글자가 녹아내립니다. 형태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무언가 남습니다. 느낌, 분위기, 질문. 수메르가 당신 안에 들어왔습니다. 보이지 않게, 들리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그리고 당신은 잠듭니다. 질문과 함께, 기억과 함께, 시간과 함께, 영원과 함께.